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공교육을 시키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메달이 있습니다. 훈장이 있습니다. 그걸 메달 오브 오너라고 합니다. 명예훈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1950년 11월 남침한 중공군과 용감하게 싸웠던 장교, 아직도 생존자입니다. 이분에게 명예훈장을 같이 수여한다고 합니다. 외국 정상이 이런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중공군과 싸워서 이 흥남 교두보를 지켜내는데 기여를 했고, 그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흥남에서 미군의 철수선에 몸을 싣고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문재인 씨를 낳았다 하는 이 라이프 스토리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고단수의 방공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중공군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철수하는 군대가 민간인을 태우고, 민간인 그때 한 10만 명을 태우고 왔습니다. 태우고 남한으로 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미군이 흘린 피와 관계가 있다. 이런 아주 고단수 방공교육의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편한 마음으로 거기 서 있겠느냐, 아니면 속으로는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식상으로는 아주 근사한 모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의 역할이, 그 감투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1950년 11월 25일 퍼킷 중위는 청천강 일대 205 고지에서 진격을 하다가 중공군의 박격포 및 기관총 기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23살이었던 그는 미국 육사 출신입니다. 적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탱크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51명의 특수부대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적의 위치를 파악해서 반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그는 부대원들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3번이나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 결국 수백 명의 중공군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중공군이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퍼킷 중위는 수류탄 파편이 왼쪽 허벅지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지만은 그는 철수를 거부하고 계속 전투를 지휘를 했습니다. 중공군의 추가 공격이 2차례 이어졌는데 퍼킷 중위와 중대원들은 이들을 악착같이 막아냈다고 합니다. 중공군의 이 인해 전술이 계속되자 이들은 나중에 탄약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던 처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총검으로라도 싸우라고 이 부하들에게 퍼킷 중위가 지시를 했답니다. 그 다음날 또 중공군의 6번째 공격에서 박격포 포탄이 퍼킷 중위가 있는 참호 근처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오른쪽 발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위생병이 와가지고 이 잘못하면 오른발을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은 나를 버려두고 당신들 부하들 보고 먼저 피난 가라고, 먼저 대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꼭 영화에서는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대원들은 중위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구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은 그의 리더십은 레인저 부대에 싸울 만한 동기를 부여했고 끝내 대대급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퍼킷 대령의 임무를 넘어서는 영웅적인 행동과 이타심은 군 복무의 가장 숭고한 전통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45년에 육사에 입학했는데 48년 6월 소위로 임관하고 6.25 전투 때는 1950년 8월 26일에 벌써 투입이 됐네요. 그리고 11월 26일까지 참전을 했고 그 뒤에 또 베트남 전쟁에도 또 나갔답니다. 1967년 7월부터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약 1년간 101 공수사단에서 근무를 했네요. 101 공수사단은 미국에서 정예사단으로 유명한 부대입니다. 지난달 30일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명예훈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6.25 때 우리가 북진을 했을 때 중공군은 양쪽에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한쪽은 서부전선, 즉 평양 쪽으로, 한쪽은 저 함경도에서 원산, 흥남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특히 이 장진호 전투가 유명합니다. 장진호에서 미군이 중공군 한 10만 명 이상 되는 병력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미 해병대 등 아주 용감하게 싸우면서 질서 있는 후퇴를 해가지고 흥남을 교두보로 확보를 합니다. 그 사이에 미군 약 10만, 민간인 10만, 약 20만 명이 배를 타고 철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북한에서 사실은 상당히 엘리트 관리를 하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제회의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미군에 대한 감사보다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는 유엔군이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유엔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침략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연합군을 보낸 게 한국인데, 당연히 유엔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그 자리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6.25 전쟁은 내전이라고 했어요.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된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 문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 상부시해버리고 당신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이 퍼켓 중위와 같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5만 4천 명이 죽었다. 10만 명이 다쳤다. 그걸 하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공군과 싸웠다. 중공과 지금, 중국과 지금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배팅 잘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약간 친중으로 기울려고 하니까 그때 부통령이던 바이든 부통령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뭐냐면은 한국은 줄을 잘 서야 된다. 한국은 배팅을 잘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잖게 우리는 한국에 배팅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에 배팅을 해야지 저 중국에 배팅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를 흘렸으므로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수용소에 가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은 한미일 동맹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이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군 한미동맹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난 4월 3일 제주도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로당이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건국을 방해한 행위를 아주 거룩한 일인 것처럼 칭송하고, 그 무장폭동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국가폭력의 범죄자로 매도하고 그 자리에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데리고 나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과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할 시기도 한 10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나 마지막에 바이든으로부터 생생한, 그것도 이 시청각 교육입니다. 일종의 시청각 방공 교육을 받아서 당신의 주적은 북한 농당 정권이고, 북한 농당 정권 뒤에 있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 한미동맹 정신과 맞지 않고 당신의 존재 의미와도 어긋난다는 교육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좀 착잡할 겁니다. 감사합니다.